여러분 이제는 교육과정의 바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은 어제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을 교육과정의 4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저 4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순수한 교육과정의 이제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수 방법과 교육 심리는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교육과정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따지면 이 이제 교육과정의 영역은 아주 이제 넓은 쪽은 아니죠. 이제 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편입니다. 않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을 가지실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교육과정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이 있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고 우리나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개정 교육과정은 곧 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큰 변화는 가져오기가 힘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 교육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적 의미로 보면은 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 부족한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교육과정은 이게 사실은요, 그 2가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이냐 또는 경험을 가르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지식과 경험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지식을 강조하다 보면 경험이 소홀히 되고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지식이 소홀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논쟁은 지식과 경험의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역사와 밀접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4가지의 교육과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군정을 떠나면서부터 미군정을 벗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우리가 사실 참고할 만한 그 국가가 미국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교육과정의 형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2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3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 4차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5, 6차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어울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은 구성주의적 성향을 도입해가지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든 이제 이 이제 교과 중심의 교육은 지식이죠.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경험이죠.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학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주의적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5, 6차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 거죠. 네, 방향을 잘 잡은 건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식과 경험을 같이 가르치려 하다 보면은 어느 쪽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지식이 우선이 돼요. 왜? 교사가 가르치기 쉽고 평가하기 쉽고 또 눈에 보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흘러갈 필요밖에 없고 또 상급 학교의 시험도 지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2개를 통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당연히 지식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7차 교육과정은 결국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교사 중심이 지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학생 중심은 지식 중심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적 의미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어떤 경험을 강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향으로 흐르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죠. 왜? 그동안의 지식을 가르쳐 왔던 학교의 어떤 간성이 아이들의 경험과 활동을 강조해 줄 만한 어떤 여력이나 배경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서 어떤 교육과정이 적절하고 저 교육과정의 장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사실 본질주의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철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보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요거는 신본질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요거는 인간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사실은 이제 철학과 밀접한 이제 관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 모형을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사실 국가가 이렇게 개발하는 모형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발 모형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라든지 커리큘럼의 약자로 쓸게요. 학교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교사들의 어떤 재구성의 어떤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의 어떤 출발점은 타일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일러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타바, 그리고 이제 이게 워커의 수기 모형이라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참 사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개념주의, 파이너의 우리가 재개념주의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이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워드 설계라는 건데, 이 백워드 설계를 understanding by design이다 라는 말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해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이 백워드 설계와 거꾸로 학습이 아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꾸로 학습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사들이 백워드 설계를 좀 사용을 해서 수업을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이 개발 모형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또 교사들이 뭐 여러 가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가지고 또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5년 개정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래교육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적합한 인재는 뭐냐?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경우들은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 저게 만약에 어떤 완벽한 수준까지 자율주행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분들, 또 우리가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니까 운전사가 많이 필요 없다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단순 일자리들은 기계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융합적 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창의융합적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역량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능력이란 말이 조금 우리가 진부한 말이 되다 보니까 역량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좀 포인트를 준 거죠. 그럼 이제 창의융합적 인재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15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역량입니다.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의 6가지 역량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량은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학자나 우리 교육의 이제 방향이 뭐냐면, 기존의 교과를 가지고는 이 분리시켜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는 사실 역량 배양이 굉장히 어렵다. 효과적으로 이제 역량을 배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역량교육과정인데, 그 역량교육과정에
이제 어떤 표면적인 방향은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핵심 역량의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육 과정은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게 아주 구체적인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방법이나 교육적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구성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학교 교육 과정을 올바르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좀 여기 여러분들 이제 내용적인 면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이 요즘에 강조하는 개념들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죠. 왜?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 정하지 못하는 학생을 길러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목표에 역량을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육의 목표 및 인간상에 대해서 핵심 역량을 제시해 주죠. 학교 상황에 따라서 고유한 학교의 역량으로서 재구성해서 활용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과형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내의 연계와 통합,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교과와 창체활동의 연계와 통합, 창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용어, 연계와 통합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우리가 배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학습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구성주의적 의미를 충분히 가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참여형 중심의 수업이 좋다. 실생활의 문제 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자된 문제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협력, 토의 중심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교육과 같이 아주 이제 어떤 교과적 지식을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획득했느냐는 것을 평가하고 획득하지 못했으면 여러 가지 체벌이나 벌을 가하고 이런 교육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수포자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포자가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포자가 학교에서 보내는 수학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수포자를 효과적으로 수학의 역량을 갖추는 학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적 개념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 지식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든지 뭔가 우리가 교육에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통적인 어떤 교육의 목표만을 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국가로 봐서도 손실이고 개인으로 봐서도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적 결정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는 끊임없이 과정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행평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학생들이 평가해 주는 것, 또 스스로의 어떤 자기 평가들, 그리고 우리가 정의적 영역의 평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피사라는 이제 시험이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OECD 국가에서 OECD에서 이제 실시하는 이제 시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인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정의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의 문제를 풀고 어떤 수학적인 어떤 해법을 나타내 주는 데는 좋은데 수학에 대한 어떤 관심, 수학에 대한 흥미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가능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충분히 살펴보고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가지는 것이 좋으냐는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아이들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가 좋지만은 궁극적인 것들은 자신의 진로를 잘 찾고 자신의 어떤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국가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교사들 간에 우리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에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과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만이 좋은
교육을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조금 복습을 해 보시면 교육 과정에 우리가 유형이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유형이 있었는데 교과, 경험, 학문, 인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는 분과형, 경험은 중액형, 학문은 나선형,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은 잠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을 중시하는 하위적 영역이 조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는 것은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 때 또는 이제 교사들이 어떤 수업을 계획할 때 사용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15년 개정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핵심 역량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의 목표에 역량을 반영해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고 교사학습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평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학교 환경은 학교의 어떤 행정적 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잘 담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도 아마 저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좀 이제 미래 교육에 조금 더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봅니다. 교육과정은 우리가 좀 이제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떼고 그다음에 평가 떼고 교사학습 방법 떼고 순수하게 이제 다루는 그 부분인데 가장 이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의 유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교육과정에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서 학교나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재구성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방법론의 문제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